폭주족이나 불량배들이 격투기로 승부를 가리는 단체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와, 예상대로 어마어마하군요. 일본에는 폭주족이나 불량배를 소재로 한 만화가 유독 많습니다. 상남 2인조나 크로우즈 제로, 홀리랜드 같은 만화를 보면 개성 넘치는 외모의 캐릭터들이 무리를 지어 폭주를 뛰거나 패싸움을 벌이는 등 일본 불량배들의 삶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도 일본에는 폭주족들의 규모와 사건 사고가 상당하며 폭주족 전문 잡지까지 발간될 정도로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이가 들면 야쿠자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렇다면 실제로 이들은 정말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처럼 싸움을 잘할까요? 그 해답은 오늘 소개드릴 격투기 단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바로 디 아웃사이더라는 단체입니다. 불량배들을 모아 싸움을 붙인다는 컨셉으로 시작된 아웃사이더는 언뜻 보면 만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수많은 불량배들이 몰리면서 오랫동안 대회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라이진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아사쿠라 형제 또한 아웃사이더를 통해 격투기로 입문했으며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희귀한 경기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며 나름대로 탄탄한 매니아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 유일무이한 양아치 전문 격투기 단체 디 아웃사이더와 주요 경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도르입니다. 얼마 전 저희 차도르 채널에서 프로레슬링 경기 중 일어난 실제 상황에 대해 소개드렸는데요. 그 중에 마에다 안면 축격 사건의 주인공인 마에다 아키라가 바로 아웃사이더의 설립자입니다. 키 191cm에 몸무게 100kg가 넘는 거구인 아키라는 격투기 관계자로 일하기 전 프로레슬러로 먼저 이름을 알렸는데요. 그는 실전성이 짙은 프로레슬링 단체인 신일본 프로레슬링과 UWF에서 활약했으며 활동 당시 욱하는 기질 때문에 수많은 사건 사고를 몰고 다니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키라는 일본 격투계의 대부 중 하나로도 유명한 인물인데요. 그는 효도로와 댄 핸더슨, 히카루도 아로나 등을 발굴해낸 격투기 단체 링스를 만들었고 K1 히어로즈의 운영에도 크게 관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는 격투기 선수로도 활동하며 7승 5패의 전적을 가지고 있고 영장류 최강의 사나이라 불리는 알렉산더 카렐린과도 싸운 경험이 있죠. 이런 아키라가 아웃사이더를 만든 것은 아마도 그의 성장 배경 때문일 것입니다. 제1교포 3세인 그는 중학생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아키라의 아버지는 2달에 한 번 정도만 겨우 집에 올 뿐 아키라를 전혀 돌보지 않았고 집안도 워낙 가난한 데다 동네 환경 또한 너무 좋지 않아 일찌감치 탈선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길 청소년 시절 길거리 싸움 전적이 만승무패라고 할 정도로 오사카에서 유명한 싸움꾼이었고 가라데와 오토바이에 열중하며 마치 학원물의 캐릭터 같은 삶을 살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누구보다 거친 삶을 살았던 아키라가 폭주족과 과거 자신의 삶을 비교하여 남들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재정난으로 인해 링스는 2002년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고 2008년에는 K1 히어로즈와도 결별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는데요. 때마침 그는 큐슈의 불량배들을 모아 열린 싸움 대회를 보고 크게 흥미를 느꼈고 격투기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아마추어 대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2008년 1월 디 아웃사이더라는 신생 단체의 창단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웃사이더는 2008년 3월 첫 대회를 개최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폭주족과 깡패들이 일본 전역에서 모여들었고 지원자 대부분은 자신의 싸움 실력이 최고라며 엄청난 자신감을 표출했죠. 또한 관객이 1,500명을 넘어서며 경기장은 만석이 되었고 야쿠자 파이터로 유명한 엔센 이노우에와 프로레슬러 무라카미 카즈나리, K1 선수 코히루이 마키, 타카유키 등 다양한 선수들이 직접 스텝으로 참여했죠. 심지어 출전 선수를 응원하러 온 동료 폭주족들이 대거 동원되면서 시합장은 금방이라도 패싸움이 일어날 듯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못할 컨셉입니다. 일본 정서라 가능한 단체인 것 같네요. 그렇게 첫 대회의 첫 경기를 장식할 선수는 22살의 쿠로이시 타카히로. 그는 요코하마에서 악명 높은 깽단의 총장이며 광견, 말 그대로 미친 개라는 별명을 가진 유명한 싸움꾼입니다.
16살 때부터 경찰서를 들락날락거리기 시작했다는 타카히로. 이들 집단은 동료가 당하면 누구라도 나서서 되갚아준다는 것이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결속력이 강한 이들은 타카히로의 승리를 의심치 않는다며 그를 응원하러 빠짐없이 참석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타카히로의 상대는 24살의 아키야마 츠바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그는 보육원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학창시절 단 한 번도 엇나간 적이 없는 모범생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츠바사가 유일하게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바로 프로레슬링과 격투기. 3년 전부터 종합격투기를 수련하며 지내왔다는 그는 불량배와 보육사가 싸우는 그림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웃사이더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입창부터 극과 극을 달리는 양 선수. 키 161cm, 몸무게 65kg으로 키는 작지만 다부진 체격의 츠바사. 반면 타카히로는 키에 비해 상당히 마른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들건들거리는 타카히로. 제 아무리 싸움꾼이라고 해도 격투기를 전혀 배워보지 않은 그가 과연 수련자들을 이길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달려드는 타카히로. 주먹 뻗어보는데 곧바로 허리 싸잡히고 넘어갑니다. 그대로 사이드를 내준 타카히로. 나름대로 발버둥을 쳐보지만 여의치 않아 보이는데요. 목까지 잡히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본능적으로 굴러보는데 두 선수 모두 링 밖으로 떨어집니다. 다행히 부상은 없어 보이지만 하마터면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눈빛이 살아있는 타카히로. 경기가 재개되고 또다시 달려듭니다. 펀치 휘두르며 접근하는 타카히로. 순식간에 백을 잡히고 점원 수플렉스가 꽂힙니다. 승기를 잡은 츠바사. 파운딩 때리면서 컨트롤까지 해주는데요. 다시 한번 백을 잡은 츠바사. 초크 그립까지 연결하고 백 초크를 완벽하게 성공시키며 승리를 가져갑니다. 정신이 없는 건지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건지 의료진에 둘러싸여 꿈틀대는 타카히로. 그런데 이때 불량배들이 링 위로 난입하기 시작합니다. 난장판이 벌어지는 상황. 렌센과 무라카미가 황급히 투입되고 일어난 타카히로가 동료들을 진정시키면서 소동이 수습되는데요. 역시 동료가 당하면 반드시 복수한다는 서클의 규칙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패배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동료들에게 미안함을 전하는 타카히로. 참고로 쿠로이시 타카히로는 이후 지속적으로 아웃사이더에 출전하고 팬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얻으면서 나중에는 연기까지 발을 넓히게 됩니다. 좋게 포장하자면 정말 격투기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군요. 그리고 아웃사이더의 수장 마에다 아키라는 이 사태에 대해 링 난입을 잘못한 게 맞지만 동료를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칭찬한다고 하네요. 다음은 마찬가지로 아웃사이더 첫 번째 대회에서 펼쳐진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에 나서는 선수는 29살의 우리타 준시. 그는 쿠로이시 타카히로와는 규모가 다른 폭력단의 멤버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미 불량의 길로 들어선 진짜 깡패인데요. 그의 아버지는 일본 역사상 최대의 폭주족인 블랙 엠퍼러의 2대 총장이며 준시 역시 고등학생 때부터 폭력단에 가입해 징역까지 살다 나온 인물입니다. 또한 그는 일본 최대의 폭력 집단인 관동연합과도 관련이 있으나 징역살이 중 폭력단에서 탈퇴했다고 밝혔으며 수감 중 썼던 소설이 형무소 내 문학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출소 후 본격적으로 작가로 변신하였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아웃사이더 첫 번째 대회에 참가하였고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아임 제트라는 선수와 경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살벌하게 노려보는 두 선수. 여유로운 표정의 준시, 과연 살벌한 인상처럼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지. 경기 시작합니다. 점프하면서 달려드는 제트. 목 잡고 플라잉 니킥을 시도합니다. 제트기가 날아다니는 듯 펄펄 뛰는 제트. 당황한 듯한 준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허리를 싸잡은 준시가 테이크다운에 성공합니다. 기괴한 포지션의 두 선수, 뭔가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뜻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눈빛을 교환하는 두 사람. 이 틈에 제트가 스리슬쩍 트라이앵글 그립을 감아보고 이에 질세라 준시도 다리를 올리면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상한 형태가 만들어지는데요. 마치 뱀들이 싸움을 하는 듯 서로 휘어감고 있는 두 사람. 보다 못한 심판이 브레이크를 선언하고 경기는 다시 스탠딩으로 재개되는데 두 선수 모두 상당히 지쳐 있습니다. 느릿느릿한 제트의 발차기, 의미를 알 수 없는 준시의 미들킥. 이 와중에 유효타를 허용하지만 데미지는 크게 없어 보이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공방을 주고받습니다. 준시의 기습적인 테이크다운 시도. 그래도 레슬링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상위 포지션을 내주면서 점수 획득에는 실패하고 이 상태가 한동안 지속되다 심판이 둘을 떼어놓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상을 당한 듯한 제트 선수, 잠시 닥터 체크가 선언되는데요. 딱히 부상이 일어날 만한 장면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닥터 스탑으로 경기는 종료됩니다. 그렇게 우리타 준시의 TKO 승리! 동료들의 축하를 받는 준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준시는 이후에도 5번이나 경기를 더 가졌으며 현재는 작가 활동을 이어나감과 동시에 구독자 19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에 나서는 선수는 25살의 요시나가 케이노스케입니다. 14살 때부터 폭주족의 길로 접어든 요시나가는 토치키현 최강의 폭주족인 마리안 로즈의 총장으로 지냈으며 17살에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전신에 부동 명왕을 새겼습니다. 그 계기로 문신의 매력에 빠져들어 문신 공부를 하던 요시나가는 우연히 평범해 보이는 남자와 길거리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격투기 수련자였고 신명나게 두들겨 맞으며 생애 처음으로 길거리 싸움에서 패배를 맛봤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충격을 받은 요시나가는 격투기에 관심이 생겨 체육관을 다니기 시작. 22살 때부터 주짓수를 배워 일반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야, 진짜 만화 같은 스토리입니다. 폭주족의 상징인 흰색 특공복을 입고 등장하는 요시나가, 그의 상대는 성실해 보이는 인상의 우라노 타카유키. 두 선수 모두 몸이 앞에 선수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준비가 잘 된 모습입니다. 그럼 경기 시작합니다. 슬금슬금 전진하는 요시나가, 맞춰서 움직이는 타카유키. 미들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백스텝으로 거리 유지하는 요시나가,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타카유키. 하이킥과 동시에 클린치로 연결됩니다. 타카유키의 허벅다리 시도, 그라운드로 끌려가는 요시나가 하프가드까지 잡은 상황에서 심판이 브레이크를 선언합니다. 다시 한번 킥을 살려보는 요시나가, 그러나 또다시 그라운드로 끌려가고 이번에는 파운딩까지 허용하면서 위기에 몰립니다. 힘이 실린 파운딩, 업킥으로 방어하는 요시나가, 그런데 타카유키가 다리를 밀어내지 않고 그대로 들어와 버립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트라이앵글을 시도하는 요시나가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타카유키, 브릿지로 튕겨보지만 다리 그립은 풀리지 않고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들어 보이는데요. 여기서 탭이 나오면 경기가 끝이 납니다. 요시나가의 서브미션 승리! 힘과 타격에서 밀리며 분위기가 좋지 않던 요시나가가 서브미션 한 방으로 역전승에 성공합니다. 이후 아웃사이더를 통해 꾸준히 무대에 오른 요시나가는 2010년부터 프로 무대에 데뷔하여 18경기나 치렀으며 영화 크로우즈 제로2에 불량배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경기는 아웃사이더 1 대회에서 베스트 파이트 상을 수상한 경기입니다. 먼저 카토 오토모야입니다. 14살이란 어린 나이에 폭주족 밤 벚꽃회에 들어가 1년 후에 3대 회장까지 맡는 카토는 18살에 폭주족을 은퇴하고 보안회사에서 꾸준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폭력 대마왕이라는 별명만큼 그는 폭력성을 주체할 수 없었고 한동안 격투기 수련을 꾸준히 해오던 중 아웃사이더에 참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를 상대하는 선수는 요쿠니 히데유키. 아버지가 한국인으로 혼혈인 히데유키는 고교 시절 관동 최강의 불량배로 명성을 날렸고 단순히 싸움 실력만 놓고 본다면 누구든지 인정하는 남자라고 하는데요. 나름대로 지조가 있어 금품갈취나 마약 같은 범죄는 절대로 저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히데유키 역시 격투기를 오랫동안 수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경기 보시겠습니다. 오버훅 맞고 테이크다운까지 연결하는 카토. 심판이 브레이크를 선언하는데 불만의 표시로 심판을 밀쳐버리고 곧바로 옐로우 카드까지 받습니다. 과연 불량배다운 모습인데요. 경기는 재개되고 이번에는 히데유키가 달려듭니다. 받아치는 카토, 테이크다운까지 성공합니다. 뒤엉키는 두 사람, 딱히 이득을 챙겨가지는 못하는데요. 경기는 다시 스탠딩, 카토가 몰아칩니다. 머리 움직임으로 피해내는 히데유키, 그러나 체력적으로 지친 모습, 또다시 테이크다운을 허용하면서 카토가 1라운드를 가져갑니다. 이어지는 2라운드, 침착하게 보고 때리는 카토, 크게 한 방을 맞은 히데유키가 쓰러집니다. 심판의 다운 선언, 종합격투기 경기임에도 다운 제도가 있나 보네요. 경기는 다시 속행되고 이번에는 히데유키도 같이 맞받아칩니다. 끈질긴 히데유키, 하지만 이번에도 넘어가는데요. 마운트까지 올라탄 카토가 여유롭게 해머링을 날리고 결국 탭이 나오면서 경기 마무리됩니다. 도쿄의 전설로 통하는 히데유키를 꺾어낸 카토, 승리의 기쁨을 어머니와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오로지 일본에서만 볼 수 있는 폭주족 전문 격투기 대회 아웃사이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폭주족이나 깡패 출신들이 자서전도 내고 방송에도 나오는 등 여러 방면에서 활약하는 것을 보면 이웃나라 일본이지만 한국과 문화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정서상 한국에는 이런 대회가 열리기 힘들 것 같네요. 만약에 열린다면 어그로 하나는 제대로 끌릴 것 같지만요. 오늘 방송 반응이 좋다면 조만간 아웃사이더 명경기들 또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